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어제는 질병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상해 사고 및 뭐 그와 유사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오늘 주제는 좀 많이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그 다음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가족 분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노출이 안 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신상은 최대한이 아니고 거의 노출이 안 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신에 이제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의 여자가 군대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움직여야 될 만큼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패키지 여행은 군대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손님들이 우선이고 그분에 대해서 서비스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서비스 중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치 어떤 분들은 좀 도외시하는 분들이 좀 가끔가다 한 번씩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제가 하는 일이 그 인솔자였잖아요. 인솔이라는 그 본연의 임무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어, 이야기 및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여행사 일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어, 지금 딱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10손가락을 꼽는 아주 위중한 상황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주마등처럼. 그 중에 이제 제일 제가 처음 사고를 맞았던 게 옛날에는 괌 사이판을 갔다가 두 군데를 다 같이 갔었어요. 괌만 가고 사이판만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괌 사이판을 같이 갔었습니다. 괌에서 하루, 사이판에서 하루. 그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제로 국적 자체가 다르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이판이 북마리아나 제도라 그래서 미국으로 편입이 됐는데 옛날에는 괌은 미국령이고 북마리아나 제도는 따로 자치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령으로 바뀌었죠.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가게 되면 사증이 따로 찍혔습니다. 여권에. 어쨌거나 그 괌사이판은 휴양지잖아요. 섬이고. 그리고 괌사이판 그러면은 아주 깨끗한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하잖아요. 가면은 스노클링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저도 요새는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공황장애랑 이런 것들이 생겨서 물놀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게 물놀이거든요. 특히 스노클링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물속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요새는 숨을 잘 못 쉬어요. 이게 공포가 이렇게 쫙 밀려와요. 어디 젤리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물에 잘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가기만 하면 저 인솔자 놈이 와가지고 무슨
놀러 왔나, 지가 놀러 왔나 이럴 정도로 제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워서 제가 특히, 그리고 바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수영할 줄 안다 그래도 너 바다에서 수영 잘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중에 수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저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판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스노클링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그 제가 이제 사이판 쪽에 가가지고 그 손님 모시고 스노클링하러 그 바다로 나갔어요. 그럼 저도 일단 무조건 배에 있더라도 무조건 따라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의 배에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배에 있습니다. 그 유사시에는 그 뭐죠? 저 튜브 같은 거라도 이렇게 던져드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당연히 뭐 구명조끼나 이런 거는 단단히 입혀가지고 들여보내곤 해요. 사실은 스노클링은 구명조끼 입고는 하면 안 돼. 하는 거는 안 된다기보다 그 스노클링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최소 한 5m 정도 수심이 되는 곳에서 바닷속을 즐기는 것이 스노클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 장비를 끼지 않고 물속을 돌아다니는 게 스노클링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약간의 낮은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분이 해파리에 쏘이셨어요. 그래갖고 손이 막 퉁퉁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불렀어요. 그냥 바로 손님들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냥 육지에 나와가지고 사이판에는 이제 그런 열대어들이라든가 독을 가진 이제 어떤 뭐 물고기, 해초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구급 어, 행위들은, 처치들은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빨리 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그때 처음 나가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어, 그 다음에 베트남 하노이라고 하는 곳 있죠? 북부에. 지금 베트남의 수도죠. 거기 가면은 배를 타게 되는데, 배를 이렇게 타면은 이제 선상에서 뭐 음식도 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복도처럼 생긴 곳이 굉장히 좁습니다, 배에. 거기서 손님이 이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비틀비틀하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정말 재수 좋게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수영을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물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영을 잘하고 성한 사람도 이 음주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게,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입니다. 특히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유속이 있고요. 특히 물속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물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길이 또 충돌을 합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물, 저쪽으로 흐르는 물, 그 다음에 물이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안에서 일으키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힘으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하고 뭐 막말로 조련이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못해요. 조련은 좀 우리 옛날에 그 대한해 건너셨던 분인데, 요즘으로 치면 뭐 박태환 정도로 할게요. 박태환도 그거는 못 견뎌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배가 이게 보트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배란 말이에요. 그 배에 또 구명 보트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배들은, 베트남,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럼 배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분이 계신 곳으로 가가지고 이 튜브를 일단 던지거나 줄을 던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기까지 이분이 물속에 있으신 시간이 거의 30분을 있었어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어떤 누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뛰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웬만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 이게 물속에서 살려고 이렇게 사람을 붙잡잖아요. 그럼 뿌리칠 수가 없어요. 둘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뭐 잠수사라든가 구조대원들은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땡길 수 있으면 그건 정말로 다행인 건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그럴 때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분 다 죽는 길이에요. 이렇게 봐가지고 튜브나 줄 같은 걸 던져드려야지, 그런 상태에서 던져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 목숨 걸고 하는 짓입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나를 구해줬다? 그분한테 정말로 진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소매치기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부류의 인간들 만나는 거를, 특히 유럽 쪽에 가면 소매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 그 크로아티아 수도인 자그레브에 가면, 자그레브에 그 광장이 이제 제일 유명한 커다란 광장이 하나 있는데,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런 광장인데, 거기는 이게 스케이트보드, 그러니까 보드를 타고 이렇게 슝슝슝 지나가면서 이거 봐가지고 그냥 가방을 다 채가요. 그러니까 날치기죠, 날치기. 그냥 소매치기가 아니고. 그리고 괜히 사람을 이렇게 딱 때리고 가요. 그 뭐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떤 분은 커플이 오신 중년 부부였는데, 이 나쁜 놈 새끼가 그 중년 부부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을 뺨따구를 갖다가 그냥 뺨이 돌아갈 정도로 때리고 그 스케이트보드 타고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잡아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남편분은 그냥 그대로 바로 옆에 있으면서 멀뚱히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특히 이 젊으신 분들도, 여성이, 제가 뭐 여성 비하자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아니지만, 여성이 혼자 뭐 배낭여행을 간다?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뭐, 야, 테이큰 찍을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이거는 제가 어떤 회사에서 뭘 하다가 겪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동네바보 홍군보님도 아세요. 어, 그 일에 같이 연루됐던 분이시라서 알아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그분도 그리고 나중에 어, 사후 처리를 위해서 오시기도 했고, 근데 전반적인 사후 처리는 다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가이드나 인솔자들이 이
촉각이 막 그냥 극도로 공두선 손님의 유형이 어떤 분들이냐면 음, 혼자 오시는 남자 손님들이에요. 여자분들은 가끔 있어요. 네, 혼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패키지 여행도 어, 싱글 차지를 물고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남자들은요 특성상 혼자 내가 무슨 해외여행을 간다? 그런 짓 잘 안 해요. 그냥 나 그 돈 가지고 한국에서 친구랑 술 먹고 말지 어, 혼자서 여행을 간다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지방의 모 방송국에서 어, 모객을 해서 어, 여행을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갔던 건이 있어서 제가 새벽에 이제 거기를 도착을 딱 했더니 그때가 8월 달이었어요. 막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뜨거운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도착을 했더니 남자분 한 분이 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그러고 서 계신 거예요. 아, 이상하다. 저분은 여행 가시는 분인데 아닌가? 출장 가시는 분들이 뭐 비행기표만 뭐 좀 유리하니까 패키지 항공권이 그런 분인가? 그랬더니 손님들을 이제 시간이 돼서 미팅 시각이 돼가지고 다 모아봤더니 그분이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촉각이 그냥 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털이 쭉 뺐으면서 아 이번 여행 조심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장사라는 곳을 중국 장사라는 곳을 갔어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거기. 강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 장사 아 제남이구나 제남. 아 장사는 딴 그 저기 장가게 갈 때가 또 모시고 제남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투어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태산 그 태산이 높다를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런 그 태산 등반을 하는 날이었어요. 등반이라 그래. 아 뭐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는 쉬워요. 그리고 산이 태산이 클테자를 써서 태산이긴 한데 이 중국인들이 원래 좀 과장이 심하잖아요. 태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낮은 산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등반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산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날 손님들한테 내일 산에 올라가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중국도 막 어마어마하게 더웠어요. 그래서 그 간편 복장으로 좀 나오시라. 그리고 산이라 그래도 굉장히 넓은 계단으로 돼 있어서 풀이나 이런 거에 쓸릴 일 없으니까 반바지나 반팔 차림으로 모자 큰 거 쓰고 꼭 쓰고 나오시고 선글라스 챙기시고 그 다음에 모자는 좀 챙이 넓은 거 아니면은 꼭 양산을 갖다가 챙기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왔더니 전부 다 넘어갔어요. 아침에 저도 내려갔다가 진짜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 양복 입고 오신 분이 그 더운 날, 와, 세상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세상에 그 위에다가
또 버버리 코트를 입으신 거예요. 아, 그때 어떻게 당혹감을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혀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인솔자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 오늘 산에 가는 날인데 지금 아직 한 15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방에 잠깐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옷 갈아입으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신경 쓰지 말래요.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옷 입고 나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더우실 때는 근데 옷 꼭 벗으세요. 잘못하면 더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번 둘째 날부터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저는 철칙이 인솔 나가면 철칙이 그 가이드 앞으로 가이드보다 더 앞으로 앞서서 그 다음에 인솔하는 제가 제일 항상 뒤에 쓰거든요. 인솔자 뒤로는 절대로 나오지 말고 이 가이드와 인솔자 사이에 꼭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어디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희한하게 또 시간이 되면 모이는 시각이 되면 나타나요. 그나마 다행이죠. 어, 그렇게 해서 태산 등정을 어쨌든 무사히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곡부라는 곳을 갔어요. 곡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공자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공자가 즐겨 마셨다는 술이 있는데 중국 그 바이주들 제가 술 잠깐 얘기하면서 그 바이주들은 되게 세요. 이뭐 기본이 50도예요. 기본이 50도. 알코올 도수가. 그 항상 그리고 어떤 팀에 보면 천사표이신 손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럭비공 같은 분도 있으시지만 천사표도 있거든요. 이 천사표 아저씨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분이 보기에도 안타까우니까 손님들은 전부 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상대도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같이 앉아가지고 그 술을 한 병 시켜가지고 둘이서 요만한 요 정도 되는 술병이었는데 요 정도 되는 술병 그래도 50도잖아요. 둘이서 깐 거예요. 둘이서 정말 그 한 병을 다 먹더라고요. 안주는 뭐였는지 아세요? 정갈튀김이에요. 정갈튀김. 빙수같이 이렇게 갈아 놓은 거에다 정갈을 튀겨 고 모양 그대로 튀겨가지고 정갈이 요만한 정갈이 한 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바짝 세우면서 꼬리도 자르지도 않았어요. 뾰족하게 나가는 꼬리를 이렇게 바짝 세우고서 이러고 딱 한 마리씩 톡톡톡 있는 거를 그 술 한 잔 딱 하고 정갈 한 마리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먹고 그런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이 천사표이신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여행 갔단 말이에요. 딸이 둘이 있었고 대학생 딸 하나, 뭐 중학생 딸 하나 이렇게 있었고 아내 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자기 가족은 안 챙기고 이거 엉뚱한 사람 여기 이 사람 챙기느라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 어쨌거나 그래서 곡부에서 이제 그 공자 고향
그 유적지에 가면 거기서 걸어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 저기 카트, 골프 카트 같은 거가 한 두세 대 연결돼 있는 거를 이제 타고서 이렇게 쭉 돌아요. 이렇게 유적지를. 그렇게 돌고 이제 3일 차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북경으로 이동을 했어요. 북경으로 이동하는 거는 원래 비행기를 타야 될 거리인데 이제 그 여행을 기획을 하신 분이 동네바보 홍군보님이세요. 네, 이분이 이제 여행의 뭐죠?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했어요. 그 고속철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중국이라고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기차도 쾌적하고 깨끗하고 중국답지 않게 그런 뭐 역사도 굉장히 현대식으로 졌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밖에. 어쨌거나 뭐 깔끔한 거로 저는 만족했어요. 그러더니 고속철도를 타니까 이게 속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더니 320km까지 시속 320km까지 쫙 올라가요. 그러고서 조금 달리다가 이렇게 속도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마치 산에 이렇게 등반하는 것처럼 속도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북경에 도착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괜찮은데? 저도 그 북경에 도착을 했더니 그 당시에 북경에 2달 전에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성이라든가 천안문 광장에 이 보안 심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게 해놨어요. 비행기에서 그 보안 심사하는 그런 정도 시스템을 자금성 들어가는데 그 건천공까지 들어가려 그러면 이 6개를 지나야 됐었어요. 그거 통과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씩 걸렸었어요. 근데 천안문 광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막 땡볕이 비쳐가지고 그 천안문 광장에 있으면 그냥 무슨 후라이팬에 올라가 있는 계란 같아요. 느낌이 내가. 그 자금성 뭐 솔직히 저는 수십 번 가가지고 꼭 가기도 싫은데 어떻게 해요? 손님이 가니까 저 따라가야죠. 손님들도 이미 투어는 투어라서 어떻게 가긴 가는데 더워가지고 전부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양산 밑에 이렇게 있고 좀 가이드가 설명하면 듣는 사람 나중에 무념무상해요 그냥. 그래갖고 그 보안 검색대를 지나서 음, 건천공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천공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그 중국의 황제가 자금성에 있을 때 황제가 쓰는 침실이 건천궁이에요. 지금도 문재인이나 윤석열은 가갖고 거기에 뭐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옛날에 그 트럼프는 거기 가가지고 시진핑이 건천궁에서 하룻밤 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일장 대접을 하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건천궁 앞에 들어가가지고 손님들한테 이제 가이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가이드가 이제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 처마 밑에 햇빛 잠깐 피하시고 물 한 잔 꼭 드시고
그리고 혹시 짭짤한 음식이나 소금이 있으면 좀 드시라고. 쓰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처마 밑에 딱 앉았어요. 이러고 딱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 우리 손님이 한 분 앉으시고, 여기에 바로 하나, 이렇게 하나 건너서죠. 이 건너서 어떤 분이 앉으셨냐면 그 천사뼈 그분, 그 전날 술 한 병 까신 분 딱 앉았어요.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앉아가지고 한 30초 지났는데 요분이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톡 쓰러지는 거예요. 이 무슨 상황이지? 속으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훅 지나가는 순간에 이 이쪽 앞으로 줄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로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돼 보였을 만한 아주 왜소한 여자분 한 분이, 굉장히 젊은 여자분 한 분이 막 뛰어나오더니 이 쓰러진 이분을 심폐소생술을 막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 이제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운도 굉장히 좋았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분이, 의사분이 너무 왜소하니까 너무 힘이 드셨나 봐요. 왜냐면 이게 병원 안도 아니고 전부 다 구경하느라고 햇빛에 그냥 드글드글 끓는 데서 그냥, 이게 돌다 보니까 성한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건 뭐 특수부대고 상관없어요. 그런 정도 환경이면 누구나 다 지쳐서 쓰러져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가이드냐 그래서 그렇다고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어쨌든 너의 손님인 것 같고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것 같은데 네가 저기 이분 심폐소생술 빨리 지금 해라. 어떻게 해요? 저도 심폐소생술 할 줄 알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어, 운전병 전에 교육대에서 이제 화생방, 총검술, 태권도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생방 할 때 이 심폐소생술 및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한 15분을 했어요. 원래 골든타임이 5분이잖아요. 이미 그리고 신고는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 들어올 때 보안 검색대를 다 통과해야 돼요. 무조건. 자금성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갖고 오는데 거의 20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 들어오자마자 뭘 이렇게 주섬주 좀 꺼내는데 보니까, 그 키트에서 꺼내는데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이제 저는 손으로 이렇게 딱 깍지 찌고 이렇게 꾹꾹, 진짜 그냥 있는 힘껏 저도 누르고 막, 저도 막 탈진할 상황이었는데 뭐 이렇게 펌프 같은 걸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돼 있더라고. 그분들한테 이제 인계를 하고서 그분들이 한 30분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심폐소생술 하면서 그 꺼져가는 눈빛을 봤었어요. 아직도 그 트라우마거든요, 저한테도. 가끔씩 그 분이 꿈에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고요. 귀신처럼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그 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 모이는 곳 있죠. 거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웃어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었던 거는 어쨌거나 가족들이랑 와서 가족분들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가족분들이 임종을 봤어요. 딸내미들이라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무서워서 손을 못 쓰더라고요. 큰딸만 이제 마지막 서비스로 이렇게 침 같은 걸 가지고 인중이랑 이런 데 이렇게 이 찌르는 거 하라고 그 구급대원들이 이거라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 투어 하시는 손님들은 따로 이제 다른 가이드가 와가지고 어, 모시고 가고 투어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분들하고 이 돌아가신 분은 병원까지 제가 따라갔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이 해외에서 돌아가시면요 절차가 굉장히 맞듣지 않고요. 어, 음, 우리로 치면은 좀 우리 같은 개념으로 했을 때 어,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니 이런 거를 사람이 죽었는데 안 해준단 말이야? 이런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시신이 못 들어와요. 왜냐면 방역 처리나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발급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중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단체 비자를 받기 때문에 어, 비자 세퍼레이션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우리로 치면 외교통상부 같은 데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를 가면은 아침에 갔는데 막 중국인들이 떼거지를 몰려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돈 써가지고 돈 찔러줘가지고 빨리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빨리 좀 부탁한다. 그날 또 하루 잡아먹었어요. 그 북경 중의대라는 곳에 가서 의사 소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우리는 이제 영화실에 들어가게 되면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는 게 아니고 옷을 그 중국인 왕서방복장 같은 걸 입혀가지고 그냥 그 맨 알몸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가족분들은 도저히 믿기지를 않으니까 부검을 해보자. 그 저 새벽에 불려 나갔어요. 병원으로. 병원 영화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죠. 부검해야 되니까 이제 냉동실에 들어있던 시신을 꺼내는 것조차도 얘네들이 안 해요. 그래서 가이드랑 제가 가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시신 그대로 다 만졌어요. 그 북경 중위대 가서 이제 어, 부검 소견은 일주일 후에나 나온다. 근데 자기의 간단한 소견으로는 어, 그냥 심장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약하신 것 같다. 그래서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고 화장터에 가야 되잖아요. 화장터도 우리보다 기술력이 딸리니까 우리는 가면은 1시간이면 다 끝나요. 저도 어머님을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했는데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분 화장하는 데만 4시간 걸렸어요. 그랬죠. 의사 그거 이제 또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그럼 유골함에 담겨 있는 게 그 뭐 비 항공 저기 공항 직원이라든가 항공사 직원들은 그게 무슨 유골인지 뭐 마약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또 그거 소견 받느라고 돈 쓰죠. 어쨌든 그래갖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장례도 또 따로 치르고 저도 가서 조문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안전 문제를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쨌거나 불행스럽게도. 그러니까 그런 면을 염두에 둔다면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나한테 불행한 일이 닥친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운명이에요, 운명. 근데 그 불행한 일이 나한테 닥쳤는데 또 기사회생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뭐 제 케이스는 아니지만 뭐 부부싸움 하고서 나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심지어는 인솔자가 호텔 화장실에서 목매달고 자살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인솔자들의 정신 상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그런 걸 신봉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예요. 신봉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귀신에 홀렸다고밖에는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다고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었던 상황도 아니었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 그 여행 다니실 때 항상 일단 소매치기 이런 건 사주 경계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반경 내에 뭔가 위험 요소가 오지 않게 내가 피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호기심인데 여행 가서는
호기심을 자기가 호기심이 100이라 그러면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놓으세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고 없이 즐거운 그런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조심해서 여행 준비하시도록, 그 다음에 여행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